우리나라에서는 대중목욕탕이 새벽에 문을 열고 저녁 7시나 8시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지만 일본의 대중탕은 오후 3시가 되어야 문을 열고 저녁에는 11시나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일 간의 이러한 영업시간의 차이는 두 나라의 목욕 습관의 차이에 기인한다. 우선 일본인들이 목욕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땀을 씻어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피로를 풀기 위해서, 세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은 강우량이 많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옛부터 일본의 가옥은 통풍 위주로 지었으며 고온다습한 여름을 지내기에 알맞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옥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창문도 작게 만드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한마디로 일본의 가옥은 여름집이고 한국의 가옥은 겨울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본의 가옥은 겨울에도 통풍이 잘 되어 몹시 춥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밤에 자기 전에 목욕을 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래야 이불 속에 들어가도 잠을 푹 잘 수 있다. 여름은 여름대로 더워서 땀이 흐르는데도 습기가 많아서 땀이 쉽게 증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에 끈적거리는 몸도 씻고 피로도 풀 겸 어깨까지 욕조 속에 담근 채 느긋하게 목욕을 즐긴다. 일본인들이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나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며 우리보다 목욕 빈도가 높고 욕실이 좁더라도 반드시 욕조를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땀을 흘리더라도 금방 마르는 데다 추운 겨울에도 온돌이 있어 집안은 따뜻하다. 그 덕택에 우리는 일본인들처럼 매일 목욕할 필요가 없으며 샤워만으로도 충분히 청결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숙박시설이나 소형주택에는 욕조가 없는 곳도 많다. 우리는 외출할 때나 중요한 날,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목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손끝이 쭈글쭈글해지도록 물속에서 때를 불렸다가 욕조 밖으로 나와서는 피부가 벌게지도록 박박 문지른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욕은 무엇보다도 때를 벗겨내고 몸을 말끔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며 외출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이다. 한마디로 일본인들의 목욕이 일과의 마무리라면 우리의 목욕은 일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욕탕은 아침 일찍 문을 열어야 하며 때밀이나 구두 닦기 그리고 이발사들이 필요하다. 낮에 오는 손님 중에는 간밤에 과음을 하였거나 밤샘을 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도 다시 일하러 나가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 목욕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일종의 일과의 변형된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 대중목욕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편이어서 16세기 말, 즉 임진왜란 시절에 이미 대중탕 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동경에서는 유나라고 불리는 직업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의 등도 밀어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하반신의 피로도 풀어주는 유나부로라고 하는 목욕탕도 있었다. 그 시절에 동경에는 요시와라라고 하는 1만 평을 넘는 정부공인의 대규모 흥등가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법 퇴폐 영업인 유나부로 쪽의 손님이 점점 더 몰리게 되어 요시와라 흥등가에 큰 위협이 되었다. 보다 못한 정부는 1657년에 드디어 200개가 넘는 동경의 유나부로를 모두 폐업시키고 그 대신에 요시와라 흥등가를 확장시켰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일본의 특수목욕탕인 유나부로의 전통은 300여 년이 지난 1951년에 역시 동경에서 되살아났다. 터키탕이라고 하는 이름의 개실 특수목욕탕이 문을 연 것이다. 터키탕은 1958년에 시행된 매춘방지법으로 인하여 일본 열도에서 홍등가가 사라지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1984년에는 어느 터키 청년의 강력한 항의를 계기로 그 명칭을 소프란도로 바꾸고 지금도 전국의 환락가에서 성업 중이다. 홍등가와 특수목욕탕 사이의 싸움에서 17세기에는 홍등가가 승리하였으나 20세기에는 특수목욕탕 쪽이 승리를 거둔 셈인데 여하튼 이쪽 분야에서 일본 사람들의 역사와 전통은 알아주어야 할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문득 궁금증이 하늘을 찌르네요. 1607년부터 12번에 걸쳐 밀본에 파견되었던 조선통신사 일행은 일본 현지에서 어떻게 목욕을 했을까? 저녁에 목욕하는 일본 습관에 잘 적응했었을까? 큐슈섬에서 2달 이상 걸리는 긴 여정 끝에 동경에 도착하면 시내에 있는 커다란 절에 묵었다고 하는데 절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400명이 넘는 일행들이 동시에 목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때를 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 분명한데 하급 수행원들은 어디 가서 목욕을 했을까?
특히 1655년 10월에 동경에 도착한 제6차 통신사들은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윤합으로 소문을 듣지 못했을까. 그때 윤합으로 사상 둘도 없는 미녀로 소문났던 승산이라고 하는 윤하를 보러 가지는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승산이 있다, 없다 하는 말은 이때 생겨난 것이 아닐까. 말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갔을까? 일본 돈은 어디서 구했을까?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목욕 문화를 준비하다 보니 많은 게 궁금해지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